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계엄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게 맞느냐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입당한 한 유튜버 얘기를 꺼내면서입니다. 계엄을 사과하는 발표를 하기 하루 전인가요? 예. 그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입당하고 당이 이제 뭐 환영한 일부러 보여줬잖아요. 제가 입당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입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추천하면은 이제 그 계보가 된다 보통 그러던데 그럼 저는 이제 김재원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성국 계보가 된 거죠. 계엄 이후에는 계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KBS에서 이제 공영방송에서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이 뭐 모셔오는 듯이 입당을 시키면 이거 그 계엄을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30석을 달라? 그런 데다가 자기 쪽의 세력에다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 윤 대통령이 이분이 얘기한 조언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예. 지금 당이 이분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합니다. 정홍 의원님, 어제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선수들이죠. 오세훈 시장, 신년 인사회 때 직격했단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마저 환영한다라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친한계에서조차 물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명시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라는 얘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입당한 고성국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고성국 씨가 과거에서부터 유명했죠. 황교안 대표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상당한 장자방 역할을 했었는데 그 조언이나 자문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유튜버 구독자가 100만이 훨씬 넘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우파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당 지도부는 상당한 어떤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떻게 그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인데 인선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고성국 크리에이터가 소위 그 우파 소수 정당에 지방선거 때 30석 공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그 계엄 사과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중도를 끌어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대전략 하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저런 개혁이라든지 선거 이전에 지금 그 우파의 구도를 소위 서울시장, 부산시장, 심지어는 개혁신당까지도 모두 끌어안는 통합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고리파 전략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개혁하고 당명도 바꾼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한동훈계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는 지금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통합이고 연대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징계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교수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윤 위원장 앞서서 김건희 여사 옹호 논란 등 제기되면서 부적격 인사 비판이 제기됐던 분이죠. 만나보시죠. 부정선거 음모론 내지는 망상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용비어천가 이런 거 부르는 분이 이런 분이 나를 윤리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기본으로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역대 그 제1야당에 혹은 역대 정당의 윤리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윤리위원장이 임명돼 본 적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이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데 윤리위원회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그분이 설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문에 칼럼을 쓴 분이라고 해서 저희 당의 당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은 굉장히 파쇼적인 생각입니다. 자,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김재욱 대변인,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윤민우 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 행위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것이다. 특히 직업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얘기가 상당한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더군요. 지금 저 말씀의 그 대상자는 저는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그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지금 지난번 윤리감찰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위의 법적 책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같이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이 쓴 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저기 정치적 활동에는 직책, 직분, 직위에 따른 따라서 요구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직책이나 직위가 당 대표의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썼다라고 한다면 그 게시판의 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뉘앙스의 내용을 담고 오늘 일성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인가요? 이분의 임명은 결국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확실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취지를, 목적을 가지고 임명했고,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이행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